한지원에게 세상은 두 종류로 나뉘었다. 그녀가 창조한 아름다운 게임 속 세상 스텔라의 오디세이, 그리고 월세 독촉과 텅 빈 냉장고로 대표되는 팍팍한 현실. 서울의 허름한 옥탑방 그녀의 작은 왕구기자 작업실에서 지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디지털 드래곤의 버그를 잡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모니터 속 여전사 스텔라는 화려한 건물을 펼치며 몬스터를 베었지만 현실의 지원은 며칠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초라한 개발자일 뿐이었다. 띵동.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깼다. 대학교 동기들의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있지 않았지? 장소는 강남 호텔 스카이라운지, 회비는 10만 원.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동창회.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였다. 특히 이번 동창회는 졸업 10주년을 기념하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다. 그 말인즉슨 모두가 보란 듯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러 나올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모두 중에는 그녀의 첫사랑이자 지독한 악연인 백현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절친 민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기도 전에 잔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지원, 너 또 동창회 안 가려고 빼는 거지? 내가 거길 왜 가?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가야지. 가서 당당하게 보여줘야지. 백현수, 그 인간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너 아직도 걔가 마지막에 했던 말 못 잊었어.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10년 전 졸업을 앞두고 지원이 대기업 입사 대신 인디게임 개발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백현수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정신 차려, 지원아. 네 그 허황된 꿈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내 옆에 초라한 여자는 필요 없어. 그는 그렇게 그녀의 꿈과 자존심을 짓밟고 대기업에 입사한 여자에게로 떠났다. 나 잘 살지 않아, 민서야. 지원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보다시피 난 아직도 허황된 꿈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가야 한다고. 그리고 이번엔 제발 혼자 가지 마. 내가 아는 오빠라도 소개해줄까? 지원은 질색하며 전화를 끊었다. 혼자 가는 건 비참하고 모르는 남자를 소개받아 가는 건 더 비참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뱅뱅 돌았다. 백현수의 잘난 척하는 얼굴, 동기들의 동정 어린 시선, 지원은 아직도 저러고 사내라는 수군거림.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절망에 빠진 그녀의 뇌리에 번개처럼 황당한 아이디어가 스쳤다. 그녀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온갖 심부름과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앱 누리 헬퍼를 켰다.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이성이 외쳤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쉰 하루, 남자친구 대행, 하는 일, 대학교 동창회에 함께 참석하여 다정하고 멋진 남자친구인 척 연기하기. 특히 제 구남친의 길을 팍 죽여주실 분 우대, 자격 요건 깔끔한 외모, 준수한 매너, 능청스러운 연기력. 근무시간 토요일 저녁 7시 10시 3시간, 급여 시급 2,000원 총 6,000원. 교통비 별도 지급 불가 저녁. 식사는 동창회에서 해결. 시급 2,000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모욕적이기까지 한 금액이었다. 지원은 일부러 그렇게 적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 절망 끝에 터져나온 그녀의 블랙 코미디 같은 장난이었다. 당연히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게시글을 올리고는 그대로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다. 한편 서울의 가장 높은 곳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넥서스 타워 최상층. 거대한 CEO의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방금 끝난 해외지사와의 화상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의 사인 하나에 게임 업계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 넥서스를 이끄는 젊고
유능한 CEO였다. 모두가 그를 부러워하고 경외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업무용 태블릿 옆에 놓인 개인 태블릿을 조용히 켰다. 그리고 익숙하게 누리 헬퍼 앱을 열었다. 10년째 이어져 온 그만의 비밀스러운 습관이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코딩 동아리 로그인에서 처음 만난 한지원을 마음에 품은 이후로 그는 늘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올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그녀가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을 몰래 살펴보며 그녀의 소식을 접해왔다. 그녀가 자신의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닉네임 스텔라를 검색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구인 하루 남자친구 대행, 시급 2,000원. 강지훈은 거대한 충격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포커페이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급 2,000원. 그녀가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을까. 안타까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심장에서 끌어올랐다. 이건 기회였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제대로 다가설 용기를 내지 못했던 자신에게 운명이 던져준 황당무계하고 어이없는, 그러나 어쩌면 유일한 기회. 대표님, 다음 미팅 시간이. 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가 상사의 기묘한 표정을 보고는 말을 멈췄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놀라움 고뇌, 그리고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윤 비서에게 손을 저어 보이고는 다시 태블릿의 시선을 고정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넥서스의 CEO가 시급 2,000원짜리 남자친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익명 프로필 헬리오스로 그녀의 게시글에 지원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지원의 옥탑방. 라면 국물도 다 식어갈 무렵 침대 위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지원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가 눈이 동그래졌다. 누리 헬퍼 앱에 지원자가 나타난 것이다. 장난이 아니었다. 헬리오스라는 낯선 닉네임의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진지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원은 프로필을 눌러보았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회원. 프로필 사진도 자기소개도 거래 후기도 아무것도 없었다. 사기꾼일까? 이상한 사람일까?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의심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진심이세요? 답장은 거의 즉시 돌아왔다. 네, 진심입니다. 지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한 계약을 시작하려는지 알 줄 없었다. 그녀의 2,000원짜리 구원투수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켜봐 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남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약속 당일 한지원은 약속 장소인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아 10분째 얼음물만 휘젓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시급 2,000원짜리 남자친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아니, 그럼 동창회는 어떡하고? 그녀가 인생 최대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 한지원 씨 되시나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멈췄다. 깔끔한 흰색 스웨터에 평범한 청바지.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옷을 받쳐주는 몸의 비율이 모델 같았다. 꾸미지 않은 단정한 머리 아래 부드러우면서도 지적인 눈매를 가진 남자. 생각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안 될 만큼 잘생긴 그의 모습에 지원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네, 제가 한지원입니다. 그리고 헬리오스님, 강지훈입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원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내밀었다. 저기, 이건 계약금입니다. 지우는 그 돈을 보고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 지원의 얼굴은 더 빨개졌다. 그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지폐 2장을 받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용주님.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지원은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비해온 남자친구 대행 교본을 읊기 시작했다. 일단 제 이름은 지원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셔야 해요. 특히 백현수라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 절대 지지 마시고, 아니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저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꿀 떨어지는 눈빛 같은 거 가능하실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를 담자 지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황당한 요구를 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알겠습니다. 백현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할 연구에 필요해서요. 그의 진지한 질문에 지원은 10년 전의 기억과 함께 씁쓸하게 답했다. 성공에 집착하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빛났다. 드디어 결전의 장소 강남 호텔 스카이라운지. 화려한 샹들리에와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곳에서 지원은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 선 지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가 든든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자 지원은 조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가짜 연애의 시작이었지만 그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편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백현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명품 시계와 번쩍이는 구두로 무장한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지원을 위아래로 훑었다. 한지원 정말 오랜만이네. 여전히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아 보여. 옆에는 누구시지?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지훈의 행색을 본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다. 제 남자친구 강지훈 씨예요.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먼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원의 남자친구 강지훈입니다. 백현수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실례지만 하시는 일은 지원은 심장이 철렁했다. 뭐라고 둘러대야 할까? 검사 변호사 하지만 그의 소박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당황한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다. 저 도서관 사서예요. 책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지우는 그녀의 황당한 거짓말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백현수는 보란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서, 정말 고상한 직업이네요. 책 먼지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그때부터 백현수의 유치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차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지훈 씨, 이 시계가 지훈 씨 연봉보다 비쌀지도 모르겠네요.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죠.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지원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현수의 시계를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유일한 자산인데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지원 씨와 함께 보내는 지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의 말에 좌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백현수의 물질 만능주의가 졸지에 속물적인 자랑으로 전락해버렸다. 백현수는 얼굴이 굳어지며 화제를 돌렸다. 그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주문하고는 와인에 대한 지식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이 샤토 마고는
1982년 빈티지로 완벽한 해에만 나온다는 전설적인 와인이죠. 지훈 씨도 와인 좋아하십니까? 이 깊은 향이 느껴지시는지? 그는 지훈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확신하며 비웃듯 물었다. 지훈은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훌륭한 와인이군요. 그런데 북쪽 경사면에서 자란 야생 산딸기 같은 미세한 향이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일반적인 샤토 마고에서는 느끼기 힘든 향인데요. 그 순간 와인을 서빙하던 호텔 소믈리에의 눈이 동그래졌다. 손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와인은 1982년 이례적인 냉해를 입은 북쪽 포도밭에서 수확한 극소량의 포도로 만들어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희귀한 풍미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백현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비싼 와인을 마셨을 뿐이지만 지훈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백현수가 지원의 꿈을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을 때였다. 지원아, 너 아직도 그 유치한 게임 만든다고 밤새우니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은 한 달 매출이 100억이야. 이게 현실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래 지원의 얼굴이 상처로 굳어졌다. 그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보기엔 현실 감각이 없는 건 백현수 씨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본질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세상을 창조하는 지원 씨의 작업은 그 어떤 블록버스터 게임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지원 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진실하게 들렸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지난 10년간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꿈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존중.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동자 속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보았다. 그날 밤 지원은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말은 없지만 누구보다 든든하고 지혜로운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였고 그녀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주는 기둥이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아무도 그가 가짜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길, 지원은 지훈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지훈 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울면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이건 약속한 보수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4장을 더 꺼내 건넸다. 지훈은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 고용주님이 너무 멋졌기 때문에 추가 근무 수당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헤어졌다. 지원은 밤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고작 몇 시간 만났을 뿐인데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처럼 편안하고 설렜다. 시급 2,500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기엔 그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강지훈 씨. 지원은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진짜 연락처라도 물어볼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온갖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다음 만남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동창회에 밤이 남긴 여운은 달콤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끔찍할 것이라 예상했던 동창회는 강지훈이라는 미스터리한 남자 덕분에 오히려 그녀의 자존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신의 작업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지원은 굳게 닫혀있던 노트북을 열고 다시 스텔라의 오디세이 코딩 작업에 몰두했다.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의욕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다. 그녀가 게임의 데모 버전을 올려두었던 해외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고객님, 무료 체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4시간 내에 연간 이용료 50만 원을 원을 결제하지 않으시면 고객님의 데이터는 영구 삭제될 예정입니다. 50만 원. 지금 그녀의 통장 잔고는 5만 원도 차에 되지 않았다. 서버가 막히면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만든 게임의 데모 버전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결과물이. 방금 전까지 그녀를 들뜨게 했던 동창회의 기억은 순식간에 날아갔고 지독한 돈 문제의 압박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지원은 절박해졌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만든 게임 기획서를 들고 중소게임 퍼블리셔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녀의 이력서와 초라한 인디 개발팀, 사실상 1인 기업인의 규모를 보고는 기획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다. 한지원 씨 게임은 아주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요즘 시장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익 모델이 너무 불분명해요. 이런 게임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어렵게 한 군데에서 미팅 기회를 잡았지만 그곳의 대표는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예 계약과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게임의 모든 저작권 IP를 회사에 넘기고 그녀는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정직원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을 통째로 팔아넘기라는 말과 같았다. 지원은 모욕감에 떨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며칠 동안 수십 군데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차가운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쌓여가는 거절 메일들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어쩌면 백현수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이 길은 허황된 꿈일 뿐이고 자신은 재능 없는 이상주의자에 불과한 것일지도. 그녀는 절친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민서야, 나 그냥 다 포기해야 할까봐. 아무도 내 게임을 원하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민서의 안타까운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아, 내가 보기엔 너 정말 재능 있어. 하지만 세상이 그걸 알아주질 않는 거잖아. 어쩌면 이제는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닐까. 그냥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건 어때? 네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이 그 순간만큼은 비수처럼 아팠다. 지원은 힘없이 전화를 끊고 어두운 방 안에 주저앉았다. 스텔라의 오디세이가 담긴 외장 하드를 손에 든 채 그녀는 프로젝트 삭제 버튼 위에서 오랫동안 손가락을 맴돌았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바로 그 시각 넥서스 타워의 강지훈은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자꾸만 동창회 날밤에 한지원을 떠올렸다. 술잔을 든 채 자신의 게임 철학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백현수의 공격에 상처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던 그녀의 강인한 모습. 그는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그 짧은 시간이 지난 10년간 그가 느꼈던 그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표님 윤 비서의 목소리에 지우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그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미안하군.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회의를 마친 후 지우는 윤 비서를 집무실로 불렀다. 윤 비서, 요즘 인디게임 시장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신인 개발자나 프로젝트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리포트를 좀 올려주게. 우리도 새로운 재능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이는 CEO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시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지원을 돕고 싶은 그의 사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다시 지원의 옥탑방. 그녀는 결국 프로젝트를 삭제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동창회 날밤 강지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그녀의 꿈을 존중해주던 따뜻한 목소리.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잡아 주었다. 그래, 딱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치 도박이라도 하듯 대한민국 게임 업계의 정점에 있는 넥서스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그녀에게 넥서스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거대한 자본과 최고의 인력들이 모인 곳, 자신의 소박한 인디게임이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넥서스의 신규 프로젝트 투고 시스템은 위압적일 정도로 전문적이었다. 단순한 게임 기획서뿐만 아니라 상세한 시장 분석 목표, 유저층 분석, 구체적인 수익화 모델까지 요구했다. 창의력만 믿고 달려왔던 지원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도서관에서 경영학 서적을 빌려 읽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나갔다. 마침내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획서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지는 심정이었다.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자기 위안뿐이었다. 그러나 그 조약돌은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넥서스의 신규 프로젝트 심사팀. 평소 같았으면 이력도 없는 1인 개발자의 기획서는 1차에서 바로 걸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라는 CEO의 특별 지시가 내려온 상태였다. 심사팀의 한 젊은 직원은 의무감의 한지원의 기획서를 열어보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빨려 들어갔다. 아름다운 세계관, 독창적인 게임 플레이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에 담긴 따뜻한 철학. 그는 흥분하며 상세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이거 대박입니다. 괴물 신인이 나타났습니다. 기획서는 파죽지세로 단계를 통과했다. 모든 심사위원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프로젝트 인수부서의 총괄 부장이 최종 결재를 위해 CEO 강지훈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대표님, 정말 엄청난 신인 개발자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스텔라의 오디세이입니다. 총괄 부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지훈은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프로젝트명과 함께 적힌 개발자의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총괄 개발자 한지원. 지훈의 입가에 천천히 그러나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기다림과 그녀에 대한 믿음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의 미소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평소와 같은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금 바로 한지원 개발자에게 연락해서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잡으시오.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전하고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맞물리기 시작했다. 넥서스로부터 온 한 통의 이메일은 한지원의 옥탑방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지원 개발자님, 귀하의 프로젝트 스텔라의 오디세이가 내부 심사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넥서스 타워 본사에서 있을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는 강지훈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하리 바랍니다. 강지훈 대표이사. 지원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동명이인일까?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를 이끄는 CEO와 동창회에서 만난 도서관 사서라니.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자꾸만 이상한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넥서스 강지훈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른 얼굴은 그녀가 아는 강지훈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서늘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지원은 안도하는 동시에 아주 약간 실망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넥서스에 CEO가 직접 참석하는 자리.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날부터 지원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게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거대 기업의 임원들을, 특히 CEO를 설득하는 방법은 전혀 몰랐다. 그녀는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가 마케팅과 스피치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자신의 게임이 가진 철학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돈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밤새워 고민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지원은 가진 돈을 전부 털어산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얼굴은 푸석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할 수 있어, 한지원. 넥서스 타워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웅장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신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건으로 방문한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내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그녀는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투명한 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동창회의 밤을 떠올렸다. 자신의 꿈을 존중해주던 강지훈의 따뜻한 눈빛. 만약 그가 지금 옆에 있다면 조금은 덜 떨릴 텐데. 엉뚱한 상상을 하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개발자님, 이쪽입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비서로 보이는 직원이 그녀를 고급스러운 대기실로 안내했다.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니 손에서 땀이 났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마지막으로 되짚었다. 게임의 세계관, 핵심 플레이 방식, 목표, 시장, 예상 수익. 똑딱똑딱.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개발자님, 들어오시죠. 지원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길고 육중한 테이블 주위에는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값비싼 수트와 날카로운 눈빛의 지원은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상석으로 향했다. CEO의 자리였다. 그는 마침 옆에 앉은 임원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녀에게는 옆모습과 등만 보이고 있었다. 그녀를 안내한 부서장이 상석을 향해 말했다. 대표님, 기획안을 올렸던 한지원 개발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간이 멈췄다. 지원의 세상이 정지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터넷에서 보았던 날카로운 인상의 CEO가 아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지적인 눈매,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맞춰진 최고급 수트와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제외하면 그 얼굴은 그녀가 아는 그 사람이었다. 동창회 날밤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남자. 시급 2,000원에 고용되었던 가짜 남자친구. 다정하게 자신을 고용주님이라 부르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을 소중하게 받아 지갑에 넣던 도서관 사서 강지훈. 지원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지난 며칠간 밤새워 외웠던 모든 발표 내용이, 코드들이, 단어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건 꿈인가 아니면 악질적인 몰래카메라인가? 그 친절했던 남자가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고 배신감 혼란,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비참한 처지, 그녀의 절박함. 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연기하고 기만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우스운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충격과 상처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도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아팠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지금 이 자리는 넥서스의 CEO 강지훈과 개발자 한지원의 비즈니스 미팅 자리였다. 그는 그녀가 이 개인적인 충격을 딛고 전문가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 시험해야만 했다.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차가웠고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한지원 씨,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그녀가 기억하던 따뜻한 음색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시작하시죠.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지원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지원 씨, 그리고 소중한 시간. 동창회 날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원은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걸린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발표 자료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임원들이 의심과 의아함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오 개발자,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CEO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인가 보군. 지원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녀의 꿈이 이 충격적인 재회 앞에서 산산조각 나려 하고 있었다. 한지원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추락의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배신감, 수치심, 혼란.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차가운 분노와 오기로 응축되었다. 그래, 날 기만한 거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어디 한번 봐.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동창회 날밤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의 꿈을 위대하다고 말해주던 진심 어린 목소리. 그것이 연기였든 진심이었든 지금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제 게임 스텔라의 오디세이는 단순한 여전사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자신의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열정과 자신감이 솟아났다. 그녀는 단순히 게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게임의 영혼, 즉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가는 한 존재의 여정을 통해 플레이어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게 한다는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발표는 하나의 잘 짜인 서사시와 같았다.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그녀는 게임의 모든 것을 창조한 개발자답게 막힘없이 그리고 깊이 있게 대답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다. 처음의 의심과 냉소는 점차 감탄과 흥미로 변해갔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 뒤로 끓어오르는 자부심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고났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인수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불청객이 들어섰다. 경쟁게임사 스텔라 게임즈의 본부장 백현수였다. 그는 넥서스와의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방문했다가 우연히 지원의 발표를 엿들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행동했다. 그의 시선이 스크린에 떠있는 스텔라의 오디세이 로고에 머물렀다. 어라 스텔라의 오디세이. 이 콘셉트 굉장히 익숙한데요. 백현수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의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작 게임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판타지 세계 여전사 주인공. 표면적으로는 지원의 게임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었다. 이건 저희가 1년 전부터 개발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참 이상하군요. 제 전 여자친구였던 한지원 씨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콘셉트의 게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지원 씨가 예전부터 제 아이디어를 유심히 엿보곤 했지만 설마 그걸로 넥서스에 투자를 받으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마치 피해자처럼 말했다. 헤어진 연인의 아이디어를 훔친 비정한 여자와 그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착한 전 남자친구. 그의 교묘한 연기에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표절 의혹, 특히 경쟁사 임원에게서 직접 제기된 의혹은 기업에게 있어 최악의 리스크였다. 넥서스의 임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지원의 발표에 감명받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인 개발자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는 없었다. 한지원 개발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군요. 일단 오늘 결정은 보류하고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지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앞에 있던 동아줄이 순식간에 썩은 지푸라기처럼 끊어져 버렸다. 아닙니다. 제 아이디어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이사회에서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원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았다. 강지훈에 대한 배신감과 백현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꿈이 또다시 좌절되었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같은 시각 CEO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분노에 차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백현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는 CEO였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섣불리 지원의 편을 들었다가는 회사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리더십에 대한 의심만 살 뿐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대로 그녀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림자 속에서 그는 대학교 시절 코딩 동아리 로그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지원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 프로젝트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었다. 에코라고 이름 붙였던 그 작은 프로그램. 그리고 그녀는 그 에코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스텔라의 오디세이의 핵심 게임 엔진으로 사용했다. 백현수는 당시에도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해 쩔쩔맸었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 지훈은 개인 노트북을 켜고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지원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제목도 내용도 없었다. 오직 한 줄의 문장만이 담겨 있었다. 로그인 동아리 2015년 가을 학기 프로젝트 에코를 기억해.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원은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그때 스마트폰에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인 불명의 이상한 메일이었다. 삭제하려던 순간 그녀는 메일의 내용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로그인, 에코. 오직 그녀와 당시 동아리 회원들만이 아는 이름이었다. 누구지? 누가 이 메일을 보낸 거지? 동아리 선배 아니면... 강지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익명의 발신자는 그녀에게 무언가 힌트를 주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먼지 쌓인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외장 하드 하나를 찾아냈다. 10년 전 그녀의 대학 시절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타임캡슐이었다. 그녀는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많은 폴더 속에서 마침내 ECHO1 프로젝트 2012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아냈다. 폴더를 여는 순간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작성한 에코 알고리즘의 원본 코드와 개발 일지, 그리고 당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영상 파일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개발 일지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에코 알고리즘은 훗날 내 꿈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의 스텔라를 위한 심장,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이것은 방역의 무기였다. 백현수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녀의 독창성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 지원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전사였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판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 코리아 게임 컨퍼런스 KGC가 열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행사는 업계의 신흥 강자 스텔라 게임즈의 신작 플래그십 게임 발표회였다. 행사장은 업계 관계자기자 그리고 수많은 게이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백현수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을 만천에 과시하고 넥서스와의 파트너십을 기정사실로 만들 생각이었다. 여러분, 이제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MMORPG를 소개합니다. 백현수의 선언과 함께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게임 트레일러가 상영되었다. 웅장한 그래픽과 박진감 넘치는 액션에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백현수는 의기양양하게 게임의 특징을 설명해 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객석 한가운데 넥서스의 CEO 강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굳게 쥔 주먹은 그의 분노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넥서스의 대표가 아닌 한 사람의 관객으로 와 있었다. 오직 한 사람 한지원의 무대를 보기 위해 백현수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사회자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 공지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스텔라 게임즈의 발표에 이어 긴급 기술 시연이 5분간 진행되겠습니다. 인디 개발자 한지원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행사장이 술렁이었다. 한지원 그 이름에 백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경악한 눈으로 무대 옆을 쳐다보았을 때 그곳에서 한지원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일주일 전 넥서스 회의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굳건했다. 네가 왜 여기에? 백현수가 마이크도 잊은 채 중얼거렸다. 지원은 그를 무시하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명료했다. 안녕하십니까. 인디게임 개발자 한지원입니다. 방금 보신 스텔라 게임즈의 신작 발표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여 여러분과 그 사실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무언가 특종의 냄새가 났다. 지원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2개의 코드가 나란히 나타났다. 왼쪽은 제 게임 스텔라의 오디세이의 핵심 구동 코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방금 스텔라 게임즈가 시연한 게임 데모 버전의 코드를 역컴파일한 것입니다.
두 개의 코드는 변수명과 주소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하지만 지원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적했다. 보시다시피 두 코드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코드는 마치 실력 없는 번역가가 외국어를 엉망으로 번역한 것처럼 비효율적이고 조잡한 수정이 가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코드의 핵심 로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베낀 사람이 한 작업이라는 증거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백현수는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내 코드를 훔쳐가서 짜깁기 한 거야. 과연 그럴까요? 지원은 침착하게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앳된 얼굴의 10년 전 한지원이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제가 개발한 에코 알고리즘은 기존의 AI 반응 시스템과 달리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은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제 게임의 심장이자 지금 보신 코드의 원형인 에코 알고리즘의 10년 전 원본 모습입니다. 2015년 가을 로그인 코딩 동아리에서 제가 직접 개발하고 발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당시 동아리 회원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자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유명 IT 전문지의 편집장이자 로그인, 동아리 출신 대선배였다. 맞아. 내가 기억해. 저거 지원이가 만들었던 거 맞아. 그때 백현수, 쟤는 저거 이해 못해서 쩔쩔맸었잖아.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의 타임라인을 스크린에 띄웠다. 2015년 한지원 에코 알고리즘 개발 및 발표, 2020년 한지원 스텔라의 오디세이 개발, 시작 및 개발 일지 기록, 2024년 스텔라 게임즈 신규 프로젝트 공식 착수, 증거는 완벽했다. 누가 누구의 것을 훔쳤는지는 어린아이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컨퍼런스 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기자들은 백현수에게 몰려가 질문을 셔터처럼 쏟아냈다. 표절이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한지원 씨의 아이디어를 훔칠 계획이었습니까? 백현수는 아니야. 조작된 거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스텔라 게임즈의 임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 남자의 탐욕이 회사 전체의 명예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결국 백현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도망치듯 무대에서 끌려 내려갔다. 지원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게임 산업에 만연한 표절 문제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게임은 기술 이전의 한 사람의 영혼이 담긴 창작물입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쳐 자신의 성공을 꾸미는 부끄러운 일이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와 재능에 대한 업계 동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지원은 지쳤지만 후련한 마음으로 무대 뒤로 걸어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와 격려를 건넸다. 그 인파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다. 행사장 뒤쪽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지훈.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잘했다는 칭찬, 자랑스럽다는 격려, 그리고 역시 당신은 해낼 줄 알았다는 깊은 신뢰. 그 짧은 눈 맞춤의 순간 지원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검을 쥐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과 감정들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코리아 게임 컨퍼런스의 파문은 거셌다. 백현수와 스텔라 게임즈는 업계와 대중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했으며 표절 소송과 주가 폭락으로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때 반짝이던 그의 성공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반면 한지원은 인디게임계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와 뛰어난 개발 실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넥서스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지원의 스텔라의 오디세이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퍼블리싱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지원은 더 이상 주눅든 옥탑방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자신감 넘치는 창작자였다. 기자회견 내내 강지훈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스텔라의 오디세이는 정식 출시와 동시에 게임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깊이 있는 스토리와 철학으로 평단과 유저들의 극찬을 받으며 그해 겨울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대상을 포함한 주요 상을 휩쓸었다. 한지원은 이제 가난한 인디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넥서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만의 독립적인 스튜디오 YJ 오디세이를 설립한 성공한 대표가 되었다.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 그 남자였다. 컨퍼런스 이후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 모든 업무는 비서실과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치 그들 사이에 있었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꿈이었다는 듯이. 그는 왜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걸까? 그녀는 시급 2,000원짜리 남자친구와 거대 기업의 CEO. 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 스튜디오의 창밖으로 한방눈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지원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다. 먼저 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자. 대체 왜 그랬던 거냐고. 그녀가 스마트폰을 집어들던 바로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지원씨, 저 강지훈입니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 괜찮다면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지원이었다. 6개월 전 꼬깃꼬깃한 돈을 손에 쥐고 불안에 떨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발자였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수트가 아닌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평범하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작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러셨어요? 동창회 날부터 저를 기만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 익명의 이메일까지. 대체 왜 저한테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그의 진심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안합니다. 지원 씨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 곁에 다가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교 코딩 동아리 로그인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눈을 반짝이던 신입생 한지원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열정과 재능에 첫눈에 반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소심함에 대해서 졸업 후 넥서스를 이끌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올린 그 황당한 구인 공고를 봤습니다. 시급 2,000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CEO 강지훈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서 당신 곁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럼 회의실에서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넥서스의 대표로서 당신을 평가해야만 했습니다. 개발자 한지원이 개인적인 충격을 이겨낼 만큼 프로페셔널한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증명해냈죠. 익명의 이메일은 내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검 한 자루를 쥐어주고 싶었던 내 마지막 이기심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힘을 믿었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모든 행동은 기만이 아니라 10년간 묵혀온 한 남자의 서툴고 절박한 사랑 표현이었다. 그녀를 향한 깊은 존중과 믿음이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지원 씨,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이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다. 지원은 깨달았다.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에게 네오비에스니모 끌렸던 자신의 마음 또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CEO 강지훈이나 가짜 남자친구가 아닌 자신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믿어준 한결같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원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제 시급 2,000원짜리 남자친구는 필요 없어요. 그녀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대신 진짜 남자친구는 어떠세요? 지훈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1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카페를 나섰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거리를 이제는 연인이 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다. 기묘한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두 사람. 그들의 앞에는 이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 그들만의 오디세이가 펼쳐져 있었다.